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스피드 웨건입니다. 이번에는 논산 입소식 날부터 논산 수료식까지 논산훈련소에서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떤 생활을 하고 식사는 어떤지, 논산훈련소 입소식을 시작으로 수속 부여, 식사 훈련, 생활, 주말 활동, 전화 편지 등 4주의 시간을 거쳐 수료식까지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2015년 8월 27일부터 9월 24일까지의 논산훈련소 이야기인 만큼 현재의 훈련소 정책이나 기상 악화, 훈련 피로도 및 기타 사유로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본 영상은 훈련소 활동 중에 노트에 작성한 일기를 바탕으로 다룬 만큼 일부 1차는 주말이라 따로 설명할 점이 없거나 일기장이 훼손되어 소실된 부분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주차 정신교육 및 적응기간 1일 아마 전편 영상에서 논산훈련소 입소식에 대해 미리 말씀드렸을 겁니다. 입소식 행사 전에 논산훈련소 가는 길과 식사, 미리 할 일 등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입영 행사가 끝난 뒤 드디어 국방부 퀘스트 튜토리얼이 시작됩니다. 입소식이 끝나면 먼저 건물에 모이게 되는데요. 이때 집합은 시험에 합격한 지방청이 아닙니다. 자신이 신검을 받은 병무청 기준입니다. 여기서 저도 다른 분들도 많이 낚이셨는데요. 절대 지방청이 아닌 병무청 위치 기준입니다. 예컨대 자신이 경기 남부 병무청에서 신검을 받으시고 서울청에서 합격을 하시면 경기에 모이셔야 합니다. 다만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만약 의경시험을 본 곳으로 모이라고 말이 바뀌면 그대로 따르시면 됩니다. 이후 자신들의 소속대 연대, 중대, 소대, 분대를 배정받습니다. 여기서 잠깐! 연대, 중대, 소대, 분대란 무엇일까요? 대학교 기준으로 쉽게 비유를 드리자면 연대는 대학 캠퍼스 하나를 의미합니다. 중대는 그 학교의 단과대학을 의미하죠. 예를 들어 인문대학, 자연대학 같은 거죠. 소대는 그 단과대학의 학부를 의미합니다. 분대는 그 학부 내의 학과를 의미하죠. 초등학교로 비유하자면 연대는 학교 캠퍼스 하나를 의미합니다. 중대는 그 학교의 학년을 의미하죠. 다만 중대가 다르다고 누가 더 위냐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소대는 그 학년의 반을 의미합니다. 분대는 그 학급반의 조 혹은 분단을 의미하죠. 이때 자신의 연대, 중대, 소대, 분대는 잘 외우셔야 합니다. 이후에는 생활 막사까지 이동하게 되는데요. 처음 입영 행사를 한 곳에서 걸어서 20분 정도 걸립니다. 막사 건물에 도착하면 소지품 검사를 하고 이후 휴지나 치약 같은 생활 보호품을 받게 됩니다. 생활 보호품은 추후 부족하면 단체 구매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이후 본인의 핸드폰과 나라상카드, 신분증을 보관해주며 동시에 현금도 나라상카드에 입금을 시켜줍니다. 초창기에는 조교분들이 군기를 꽤 세게 잡으실 수 있으니 동작은 신속하고 빠르게 하셔야 합니다. 이때부터 군대에 왔다는 게 슬슬 실감나실 겁니다. 위 일들을 모두 마치면 저녁 식사를 하러 갑니다. 참고로 걱정과 달리 꽤 먹을만하고 가끔 부모님이 차려주신 느낌도 나요. 이때가 2015년이었고 현재는 더 개선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도 병영식당 개선이 하나의 정책으로 추진 중이기도 해서요. 정말 설마 했는데 부대찌개나 돈가스도 나오고 간혹 운이 좋으면 빠삐코나 설레임도 나옵니다. 단 부대찌개나 소고기국은 단번 훈련병이 제대로 푸지 못하면 고기가 다 빠져나가기도 해요. 역시 밥은 빨리 먹고 설거지 잘 마치시고 빨리 나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조교들도 밤 늦게 먹는다고 처음에만 쪼기 때문에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 첫날만 잘 버티시면 돼요. 첫날에는 기본적인 정리 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샤워와 세수가 있죠. 2015년경에는 의경이나 사회복무요원이 쓰는 막사는 대부분 국어물이라서 온수가 잘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다만 2017년 때는 그나마 23연대에서도 막사 개선을 추진 중이었고 2019년에 들어보니 온수는 꽤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게다가 가끔씩 단체로 중앙에 있는 단체 목욕탕에도 가고 거기서 시간도 넉넉하게 주니 걱정하지 마세요. 예전 군대 만화처럼 5분 안에 끝내기 등을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샤워나 세면은 시간이 있을 때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람 몰리기 전에 후딱 해버리는 게 마음 편해요. 그렇게 첫날은 자기 전에 침걸로 개는 법을 간단하게 배우고서 22시에 취침에 당하게 됩니다. 참고로 첫날부터 불침번을 실시하므로 운이 나쁘면 첫날부터 하실 수 있어요. 또한 간혹 불시에 위생검사를 하는데 미리 샤워를 철저히 하시고 손톱 발톱을 단정하게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 끝쪽에 이발실이 따로 있으며 4주 동안 머리가 길어지면 그곳에서 이발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걱정되실까 말씀드리자면 분대원들 성향에 따라서 분위기도 달라집니다. 미리 인사도 하면서 첫 인상도 남기고 이야기도 하면 아주 좋습니다. 2일차 중대장 훈련병, 소대장 훈련병, 분대장 훈련병을 임명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훈련병은 또 무엇일까요? 앞서 연대, 중대, 소대, 분대는 다 이해하셨죠? 그 소속의 으뜸이신 분들이 중대장님 그리고 소대장님이십니다. 따라서 중대장 훈련병은 학생회장 또는 학급회장, 소대장 훈련병은 반장 또는 학과대표, 분대장 훈련병은 조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훈련병 자치제를 바탕으로 선발하며
병력 이동 시 인솔하면 구령을 붙이고 보급품 및 부식 지급 시 인원 파악 및 배급, 지시사항 전달 등 리더십과 책임감을 요구하는 역할입니다. 아주 가끔 분대장 훈련병은 분대별로 어떤 구역을 청소하거나 당번을 할지 가위바위보로 정하기도 하는데요. 참고로 저는 다 날려먹었습니다. 미안하다, 동기들아. 가위바위보 실력도 어느 정도는 따라주면 좋습니다. 덤으로 고문관이거나 미스테이커면 긴 설명 필요하지 않겠죠. 추가로 부분대장 훈련병 선발도 하는데 분대장 훈련병의 보조 역할입니다.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는 게 이건 인센티브가 너무 적어요. 분대장 훈련병은 전화포상이라도 주지만 부분대장은 그게 없거나 적더라고요. 참고로 총기관리 훈련병도 선발을 하는데 역시나 부분대장과 쌤쌤입니다. 꽤 어렵거나 한 건 아니지만 사람에 따라 귀찮을 수도 있고 대우가 없어서 후회감도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대우가 없다면 현대삼성도 얻지 않나요? 혹시 긴장하실 여러분들 위해 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후에는 뇌수막염, 파상풍 예방접종을 받는데 양팔에 동시에 놓게 됩니다. 또 소변검사 실시도 하죠. 다음으로 입소식 그리고 총기 수여식을 하게 됩니다. 총기 수여식은 먼저 자기 훈련병 번호와 같은 M16 소총을 받고 진행합니다. 3일차 지급해준 군복은 수여식 때만 입고 검을대에 두는 공동 군복에다가 훈련병 번호를 오버로크합니다. 이때 바느질 처음 하신 분들이라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모서리에 X자로 하시면 돼요. 이후 일종의 기념사진 겸으로 개인 촬영 그리고 분대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단체 사진은 논산훈련소 홈페이지에 올라가고 개인 사진은 개인 지급해줍니다. 저녁에는 우체국 택배 상자를 지급해주어서 집으로 보낼 옷과 금지된 소지품 등을 보냅니다. 이때 잘 지내는 안부 편지를 같이 동봉해드리면 됩니다. 4일차 종교활동 및 쉬는 날입니다. 주말에는 훈련도 쉬죠. 참고로 이후 누락되는 날짜도 대체로 주말이라서 쉬는 날이라 따로 일기는 적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는 쉬는 동시에 운이 좋으면 도시락 칼국수 또는 초콜릿이나 웨하스 같은 부식을 줍니다. 진짜 사회에서 잘 안 먹던 것을 한가득 먹을 수도 있죠. 5일차 처음으로 아침 점호 이후에 국군도수 체조를 배우고 띵걸음을 실시합니다. 도수 체조는 금방 익혀지고 구보도 할만해요. 이날 정신교육과 제식훈련 그리고 1차 체력 검정을 실시합니다. 정신교육은 그저 국방 관련 수업을 받는 일입니다. 우리의 주적은 누구인가? 우리의 우방국과의 협력은 왜 중요한가? 등을 배우게 되는 동시에 지금의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독립운동가분들에 대해서 배우는 동시에 국방의 역사까지 배우게 됩니다. 일종의 역사 수업이라고 할 수 있죠. 정신교육 때 배운 내용을 토대로 발표를 잘 하시거나 장기자랑 등의 끼를 보여주시면 포상이 어마어마합니다. 전화포상 쿠폰, 약고추장, 초콜릿 등의 간식 혹은 상점.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죠. 도소각계는 격례동작 등을 의미하는데요. 많이 어렵지도 않고 팔의 각을 잘 맞추면 됩니다. 체력 검정은 윗몸 일으키기, 팔 펴펴기, 1.5km 달리기 측정을 합니다. 최소 4급을 넘어야 합격 커트라인이고 윗몸 일으키기 49회 이상, 팔 펴펴기 39회 이상, 달리기 7분 8초 이하, 이 커트라인만 넘으시면 합격입니다. 2주차 본격적으로 군사훈련을 받기 시작하는 기간입니다. 일기장이 훼손되어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마 2주차 때 수류탄 훈련도 받은 듯합니다. 다만 터지면 연막이 나오는 연습용 수류탄이므로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훈련에 임하시면 됩니다. 9일 화생방 훈련을 받았습니다. 30분 정도 단독 군장을 메워서 훈련장에 갔는데 별거 없습니다. 마스크 쓰고 들어가서 서로 정화통을 빼고 재결합하는 것만 하고 나왔죠. 생각보다 맵지는 않았지만 간혹 얼굴이 좀 따갑고도 했네요. 걱정과 달리 방독면을 벗고서 노래를 부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11일 오전 수업으로는 수여받은 M16 소총으로 총기 분해 및 조립법을 배우고서 개인 연습 후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가능한 빠르고 신속하게 하는 것이 점수 포인트. 하면서 총기 구조와 순서를 말하면서 해야 합니다. 특히 총기 부품은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고 깨끗이 청소를 하셔야 합니다. 검은 때가 많이 나올 거예요. 내일부터 3일 동안은 연습 사격, 0점 사격, 기록 사격 이 세 가지를 차례대로 할 예정입니다. 12일 충성 교장에 가서 사격수 예비 훈련, 일명 PRI를 합니다. 피나고 알베이고 이 갈리는 훈련이라고 하지만 하다 보면은 뭐 익숙해요. 이후 예비 사격 연습을 실시하는데 총을 고정시켜서 사격 자세와 조준 능력을 키워보고 마지막으로는 공포탄 발사로 사격 느낌도 받아봤죠. 13일 고정 부사수 역할자를 모집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고정 부사수란 사격 보조자이며 사수가 사격을 할 때 옆에서 탄창을 건네주고 탄피를 받아주고 소총을 고정하고 안전을 확인하는 등 1대1로 사격의 안전을 봐주는 어시스트 역할을 해줍니다. 참고로 지원할 경우 전화 이용권을 주는데요. 단 훈련병 자치제 대상자를 우선으로 선발하는 면이 있습니다. 3주차 어느덧 3주차네요. 이제 절반을 넘겼습니다. 좀 더 화이팅! 3주차 때는 훈련의 꽃, 기록 사격까지 마치는 동시에 각계 전투를 배우게 됩니다. 15일 이날은 0점 사격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0점 사격은 총 3발로 25m 전방의 원안에 있는 타겟을 맞추는 훈련으로 총 2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표적 안에 3발이 모두 들어가야 하며 총 6발인 2발의 기회 중 하나라도 성공하면 합격입니다. 약간의 반동으로 어깨가 조금 아파서 사격이 힘들 수 있으니 최대한의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16일 기록 사격장에 가서 대망의 기록 사격을 실시하였습니다. 기록 사격은 서서 쏴 10발, 입사 후 쏴 10발, 총 20발 사격 훈련을 받으며 합쳐서 10발 이상 명중하면 합격입니다. 그리고 20발 만발을 하면 그 자리에서 소대장님이 휴대전화를 빌려주셔서 영상통화가 가능합니다. 저희 중대는 딱 1명 나왔더라고요. 주간 사격이 끝난 뒤에는 야간 사격도 실시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흑색 고글을 쓰고서 야간 분위기에서 5발을 사격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고정 부사수는 다 좋지만 화약 냄새가 좀 독합니다. 그리고 탄피수거를 할 때 살짝 손가락을 데일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19일 드디어 열흘 남았습니다. 2차 체력 검정을 실시하였는데요. 정신교육으로 원불교 종교강당에서 교육대장님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20일 대망의 각계전투. 이날은 완전군장으로 군장을 가득 채우고서 걸었습니다. 40여 분 정도 걸었는데 되게 힘들어요. 낮은 포복, 높은 포복, 은폐, 엄폐 등을 배우고 지형 지물과 장애물을 이용한 전투 방식을 체험하게 됩니다. 실제 분대장들이 공포탄 사격과 연막탄 등을 이용해서 실전 체험이 실감납니다. 21일 대망의 종합각계, 각계 전투의 마침표입니다. 저희는 텐트 치고 자는 일은 없고 하루 만에 다 끝내고 왔습니다. 살짝 오르막길식으로 된 곳에서 실전 전투 방식을 체험을 했는데 은엄폐와 사격, 낮은 포복에다가 연습용 수류탄까지 실제 전쟁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것만 끝나면 원만한 훈련은 끝입니다. 4주차 대망의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훈련을 하고서 다음 훈련병을 위해 군장과 막사를 정리하고 청소합니다. 더불어 수료식 준비까지 진행을 하게 되며 경찰학교 배정을 받게 됩니다. 22일 경계근무 훈련을 받았습니다. 누구야? 암호! 이런 식으로 하는 훈련인데요. 주로 2초 근무 같은 거죠. 너무 쉽고 재밌다 보니까 약간 장난치는 사람도 있는데 감점되니까 하지 마세요. 이것으로 영예교육은 마치게 됩니다. 23일 국어법을 배우고 테스트를 받게 되었습니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 그리고 삼각근 지혈법 등을 배우고 시험을 보았는데 배우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이제 훈련은 거의 다 마쳐갑니다. 25일 미리 완전군장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야전삽, 수통, 군화, 운동화, 모포 등등 온갖 짐을 다 넣게 되는 것이죠. 26일 드디어 4일 남았습니다. 4시간 동안 완전군장 20kg으로 훈련소 역내에서 20km 행군을 실시합니다. 40분 행군, 20분 휴식이기 때문에 많이 힘들지는 않아요. 쉴 때마다 물이나 음료수, 초코바, 건빵 등을 지급해주면서 간식거리와 수분 보충을 해주기 때문에 아무리 땀이 나고 지쳐도 다시 회복이 됩니다. 참고로 저는 이것도 힘들다 느끼고 징징거리기도 했는데 옆에 다른 길로 지나가는 육군 훈련병들은 위에다가 텐트까지 얹어서 행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서 조용히 걸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훈련은 마치게 되었습니다. 27일 2일 남았습니다. M16 소총을 모두 모아서 분해, 세척, 점검을 실시하고서 외부 검사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 예방접종으로 A형 간염과 MLR 접종을 받았습니다. 28일 하루 남았습니다. 수료식 전날이다 보니까 매우 분주합니다. 모포와 이불까지 깨끗이 빨고 자신이 사용하던 내무반과 관물대 역시 다른 사람을 위해 대청소를 실시하였죠. 이후 수료식을 위한 예행 연습을 실시하였는데 분대별, 소대별, 중대별 행군과 경례 동작을 철저히 연습하고 또 연습을 합니다. 리허설까지 완료하면 수료식 준비 끝! 이후 부모님께 연락을 드려서 면회 참석 여부와 자동차 번호를 여쭤드리면 됩니다. 이때 전화로 먹고 싶은 것과 경찰학교에 가져갈 물품들을 말씀드리면 좋죠. 마지막 날에는 분대장과의 인사와 더불어 분대원끼리 자발적으로 롤링페이퍼로 작별 인사를 합니다. 수료식 전날 자신들이 가는 경찰학교가 어디인지 방송으로 듣게도 되는데요. 단 버스 번호로 알게 되므로 추측을 하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호차가 가장 많이 나오는 번호가 거의 서울청으로 가는 인원이지만 2019년 기준으로 기존의 지방청으로 나누어졌던 경찰학교가 이제는 의경인원 감축으로 인하여 서울청, 경기청, 인천청, 강원청이 벽제 경찰학교로 모두 가게 되는 등 의경 교육센터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장 많이 나오는 버스 번호가 수도권 지역 쪽의 경찰학교 버스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훈련병 번호와 호차를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다음날에 타고 갈 버스입니다. 드디어 대망의 수료식 날. 면회는 영예면회, 영내면회 두 가지로 나뉘며 가능하면 영예면회로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나가실 일이 있을 수 있고 영예로 해도 영내에서 면회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자리 잡아서 번호로 먹거리를 익혀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단 과식은 금물. 경찰학교 가는 길이 꽤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가는 도중에 휴게소에 들리지는 않아요. 면회가 끝나갈 때 주의사항으론 경찰학교에서는 논산 수료식 때 가져온 먹거리는 도착하자마자 모두 버리게 조치를 합니다. 아예 쓰레기통에 싹 버리게 해요.
그러니 차라리 먹거리를 수유식 때 먹고 가져오지 마세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출발하기 전에 화장실은 꼭 다녀오세요. 다음은 일기장에 잘 언급되지 않은 논산훈련소 4주 동안의 훈련과 교육, 각종 주의사항과 꿀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격의 경우 의경이나 사회복무요원은 M16으로 연습을 하고, 수류탄은 연기만 나오는 연습용 수류탄으로 연습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조심히 다뤄야 하며 안전핀을 잃어버리시면 안됩니다. 절대 총을 포함해서 군장품으로 장난을 치시면 안됩니다. 훈련은 그날의 날씨나 훈련병의 상태 등도 고려가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날씨는 상상하는 최악이 아니라면 되게 하는 일이 많고, 운이 나쁘면 공포의 판초를 입고서 해야 하는 점 잊지 마세요. 나중에 느끼시겠지만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또한 정원평가라는 시험도 보게 되는데요. 정원평가란 객관식 10문제, OX형 20문제, 총 30문제가 나오며 만점을 받으시면 전화포상이 있습니다. 과물대에 있는 매뉴얼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요. 역사나 군사학 관련된 개념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전화의 경우 있기는 하지만 함부로 하지는 못합니다. 훈련소 생활을 하면서 받은 상점이 쌓이거나 정원평가 만점이 나오거나 사격 만점으로 사격왕이 되거나 자치제에 따라서 임명이 되거나 할 경우에 기회가 생기며, 혹은 발표 등으로 포상전화 이용권을 받게 되면 가능합니다. 물론 수료식 전에 면회 인원 확인을 위하여 무조건 한 번 이상은 시켜주지만 정말 필요한 시간만큼만 나옵니다. 또한 전화 기회가 생기면 부모님께 최소 한 번만큼이라도 전화를 꼭 드립시다. 애인한테만 전화를 드리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쉬움도 많이 남으시고 우리 아들 괜찮은지 정말 걱정도 많이 하십니다. 최고봉은 부모님께 단 한 번의 편지도 전화도 없어서 부모님이 부대로 아들 살아있나 전화하시는 분들도 계셨더라고요. 심지어 다른 사례로는 수료식 날 부모님은 아들을 찾아 나셨는데 아들은 나중에 여자친구랑 나가서 놀다가 끝날 때쯤에 돌아왔다 하더라고요. 결국 수료식 끝나고서 크게 혼나고 징계도 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죠? 절대 이러지는 맙시다. 아침마다 구보를 하며 몸 상태가 안 좋거나 하면 열애도 가능합니다. 은근 열애하는 분도 많으신데 꽤 뛸만해요. 열애와 차등제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차등제도 군장이나 걷는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열애도 가능하지만 그러면 주말에 보충교육을 받기도 하며 조교분들을 2번 죽이는 일입니다. 너무 심하지 않으면 열애하기보다는 차라리 차등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이나 애인이 편지나 등기, 소포를 보내주신다면 지난 영상에 언급되어 대로 금지 물품을 포함하여 특히 간식거리는 절대 보내시면 안됩니다. 그냥 사진이나 편지 정도만 남기시면 좋아요. PX 이용 여부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대 소대를 포함하여 1등한 분대에만 이용 가능하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저희가 마음대로 이용을 할 수는 없는데요. 그냥 풍부한 종교활동의 부식으로 만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식이 잘 나오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만큼 정말 팩트입니다. 종교활동의 부식을 포함하여 주말 부식과 간식거리가 꽤 괜찮습니다. 저는 사회에서 그토록 먹지 않았던 간식을 훈련소에서 더 많이 먹었던 것 같더라고요. 부식은 거의 매일 나오고 못 보던 수익 과자도 가끔 나오고, 특히 도시락형 쌀국수가 은근 그곳에서 맛있었습니다. 4주 막바지쯤에는 지방청 자대배치 조사를 위해서 오는데요. 그냥 의경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더불어 OMR 카드와 프로필 종이에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는 식입니다. 이때 서울청, 경기청 등 원하는 지방청 4지망까지 쓸 수 있지만 무조건 1지망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되게 TO가 적어서 서울청으로 가는 인원이 많죠. 다만 장난으로 서울 사는데 제주청 1지망 쓰거나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진짜로 운이 나쁘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훈련병의 밤에 대해서 4주 막바지에 접어들면 훈련병의 밤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장기자랑으로 소대별로 노래나 기타 연주, 댄스나 성대모사, 마술 등 장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만한 인센티브도 있으니까 기대될 만하겠죠? 저희 때는 성대모사를 되게 잘하는 분도 있었는데 대박이었습니다. 영화 베테랑에서 유아인의 어이가 없네, 이 명대사를 완벽하게 소화하더라고요. 다음은 굳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밤에 잘 시간에 너무 시끄럽게 떠들기입니다. 제발 이러지 맙시다. 걸리면 단체 기합인데다가 졸린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고문이에요. 참고로 분대장의 당직실이 바로 옆이기 때문에 다 들리는 데다가 복도에서도 다 들릴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밝을 때 미리 할 말을 다 해두고 그냥 잡시다. 그리고 먹을 거 다 안 먹고 보관하기. 원칙적으로 먹거리는 관물장에 보관하는 것도 금지입니다. 부패 방지를 위한 것이니 미리 다 드셔야 돼요. 담배와 라이터 반입. 제발 4주만 참읍시다. 건강을 위하여. 아픈 거 참기. 진짜 아프면은 고생입니다. 꼭 아프면은 얘기 드려서 의무실 가셔서 약을 처방받으세요. 참고로 의무실 가는 거 딱히 제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프면 더 고생이기도 하고 전염도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의무대에서 진단과 처방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 외에도 기타 하지 말라는 지시사항들. 그냥 하라고 하는 것 외에는 잘 생각하고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로 막사디에 철봉 같은 받침대에서 턱걸이하기 등 이거 하다가 걸려서 벌점을 수적하게 받을 수 있어요. 끝으로 수료식 전날을 돌이켜보면
와, 28일도 금방이네. 느낌이 드실 겁니다. 허나! 여러분은 그저 국방부 퀘스트 튜토리얼을 마쳤을 뿐입니다. 군생활은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 최소한 500여일 더 복무를 하셔야 전역할 수 있습니다. 퀘스트 완료까지 모두 화이팅! 다음 영상에서는 논산훈련소에 대해 못다한 이야기, 종교활동에 대한 것과 날짜 빨리 세는 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 영상에서는 경찰학교 이야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으며 서울청 의경대원이 훈련을 받는 벽제 경찰학교 기준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그럼 이만.